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지난 시간 STM의 에코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우린 이 두 가지 툴을 어떻게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순서로 일을 하는지, 개발 프로세스를 먼저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그릴 회로도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제품 개발은 많은 프로세서가 있고 제품의 카테고리나 회사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선 제품 전체 말고 보드를 만드는 일반적인 개발 흐름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하드웨어, 그리고 아래는 펌웨어의 분야가 있는데 우린 이 과정을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서로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간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을게요. 우선 만들려는 보드가 해야 할 일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기능을 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에 따라 필요한 부품들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겠죠. 이런 걸 하드웨어의 사양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설계와 PCB 아트웍을 통해 보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보드에 펌웨어를 작성해 기능 테스트와 기획에 맞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펌웨어는 보통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우리 채널은 단순히 영상만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성장해가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보드 설계를 위해 각 부품이나 MCU의 기능을 다룰 때 화면에 보이는 3단계의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첫째로 이론입니다. 이 부품이 왜 필요한가? 이 부품을 쓰려면 MCU에 어떤 기능이 필요로 한지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둘째로 MCU 할당입니다. 부품을 MCU에 어디에 연결할지, 왜 거기에 연결해야 하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큐브 MX와 데이터 시트를 통해 알아보고 할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로도 설계입니다. 피케드를 통해 회로도에 부품을 그려놓고 MCU와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먼저 큐브 M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MCU의 핀들 그리고 기능들을 설정을 해서 기본 코드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기본 코드를 이 큐브 IDE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MCU에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큐브 MX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프로젝트. 네, 이쪽에 보면 MCU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뭐 어느 정도, EEP롬은 어느 정도, 램의 전체 용량, 이런 식으로 타이머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MCU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재는 다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씩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파트 넘버에 우리가 사용하려는 MCU의 이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F103C-T6입니다. 우측 하단에 우리가 찾은 MCU가 나옵니다. 선택을 해보면 위에 간략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블록 다이어그램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문서들, CAD에 대한 항목들, 회로도 편집기나 PCB 편집기에 사용할 풋프린트, 그리고 뭐 3D 모델까지 여기서도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측 상단에 스타트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에 우리가 골랐던 STM32F103의 세 부품명이 나오고 48핀의 MCU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핑크버그 워크스페이스 하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는 폴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핑크버그 언더바 STM32 트레이닝으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이 폴더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탐색기에서 보면 핑크버그 언더바 WS 이 폴더 안에 핑크버그 언더바 STM32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 보면 확장자가 IOC로 끝나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바로 우리가 큐브 MX에서 저장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탭이 4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탭부터 보면 핀 아웃과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왼쪽에 이 MCU의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코어부터 해서 아날로그에 대한 기능, 그리고 타이머, 통신들,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모두 설정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핀에 대해서도 왼쪽 버튼을 눌러서 GPIO로 설정을 할지 다른 것으로 설정을 할지도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인 클럭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이 MCU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럭에 대해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 클럭을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내부 8MHz를 통해서 우리가 몇 MHz의 클럭을 사용할 건지 72MHz가 맥스인데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소스를 찾아보겠냐라고 나옵니다. OK를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찾다가 우리가 원하는 72MHz가 솔루션이 없다. 그래서 64MHz가 그 다음에 빠른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냐? 그럼 OK를 눌러주면 64MHz로 클럭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탭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그리고 코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바꾸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툴체인 I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EWAR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서 STM32 큐브 ID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체크박스에 루트에다가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폴더 안에 이쪽에 저희가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툴에 보면 프로젝트를 비교하는 창이 있고 파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CAD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회로도 편집기, PCB 편집기, 그리고 3D 모델까지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본 코드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한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코드를 눌러주면 지금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펌웨어 패키지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STM32 큐브 MX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Yes를 눌러주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한 후에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코드를 만들고 있고요. 코드를 다 만들면 이렇게 코드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다 라고 나오고요. 오픈 폴더를 해도 되고 오픈 프로젝트를 해도 됩니다. 폴더를 먼저 해보면 큐브 MX에서 만든 IOC 파일과 같은 폴더에 아까 전에 없었던 코드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IDE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IDE라고 하는 것은 이클립스 기반의 편집기인데요. 여기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 MX를 최소화시켜 주고요. 설치했던 STM32 큐브 IDE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기본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워크스페이스를 어디로 할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를 여기로 할당을 하고 그 안에 이런 STM32 트레이닝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폴더 자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를 관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업데이트된 후에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디펜더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디펜더 예외 체크하는 항목이 나오고요. 이쪽에서 위에 항목을 선택한 후에 프로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큐브 ID를 디펜더에 예외 처리함으로써 성능적인 향상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왔는데 여기에 스타트 프로젝트에 보면 저희는 임포트를 할 겁니다. 미리 큐브 MX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임포트 STM32 프로젝트에서 처음 거
STM32 큐브 MX ID 프로젝트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서 디렉토리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만들어놨던 거를 선택을 해주면 지금같이 자동으로 프로젝트를 인식을 합니다. 그 후에 피니쉬를 눌러주게 되면 이 워크스페이스 내에 큐브 MX를 통해서 생성했던 프로젝트가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 나오면 이쪽 위에 리스토어를 눌러주게 되면 그리고 인포메이션 센터를 닫아주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포트했던 핑크버그 STM32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임포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IOC 파일이 있고요. 이게 큐브 MX 파일이고요. 코어에 보면 소스 폴더와 include 폴더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들을 눌러보게 되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펌웨어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사실 펌웨어 작성이 주가 아닙니다. 대신 이것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큐브 MX에서 MCU를 설정을 하고 제대로 임포트를 하고 기본적인 동작을 시켜보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MCU를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회로도 편집기에 그려질 내용을 머릿속에 한 번 더 담을 수가 있습니다. 생소한 개념들이 약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모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